안녕하세요. 활명수 수학 신나는 아름쌤입니다. 네,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에 벌써 초등학생이 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방학 중에 교과 내용을 보드게임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짜잔! 핫 앤 콜드라는 게임이에요. 오르다 교구에 들어있는 창의 세트에 들어있는 교구인데요. 핫 앤 콜드라고 하는 건 뜨겁고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운 걸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야 되고 또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거리를 좁혀서 내가 퀴즈를 낸 거를 친구들이 맞출 수 있도록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메인 게임판은 이렇게 빨간색 배경에 커다란 육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육각형 안에 있는 칩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숨길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칩이 뭔지를 스무고개를 통해서 또는 핫앤콜드, 거리를 좁혀가면서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먼저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저는 힌트를 어떤 사물보다 한 칸 멀어요 또는 두 칸 멀어요 라는 걸로 먼저 질문을 제시를 해줄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숨긴 이 카드는 파인애플에서는 한 칸이 먼 위치에 있어요 라는 첫 번째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파인애플에서 한 칸이 먼 애들은 이렇게 작은 육각형의 6개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텔레비전이라든지 구름 같은 거는, 나뭇잎 같은 건 사실상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친구당 질문은 3개로 제한을 두시고 질문을 받아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맞춰보실게요.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제가 숨긴 이거는 파인애플에서 한 칸이 먼 곳에 위치해 있어요 라고 첫 번째 힌트를 하나만 주고요. 친구들이 먹을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애들 중에 정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색이 빨간색인가요? 그럼 똑같이 또 빨간색일 거고,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은 집에서 한 칸이 뭔가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아니요. 질문자는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한 칸 먼 게 아니오면 물고기! 라고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딩동댕동 이렇게 정답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게임은 이렇게 진행되지만 얘를 심화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새 친구 만들기, 내 친구 만들기, 여러 가지 심화 게임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일단 본 게임을 먼저 보여드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수학적인 개념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오르다의 교구를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오르다는 전통도 되게 오래됐고 박스 리뉴얼이 좀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안에 게임 구성물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구학습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거리좁혀 맞추기 같은 경우도 6, 7세 친구들부터 저학년까지는 매우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요. 중학년, 한 3학년 또는 4학년 친구들이 이 수업을 한다면 단순히 아까처럼 카드에 칩을 맞춘다든지 거리를 좁히고 이런 맥락에서 살짝 교과 내용이 좀 믹스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3학년 이상 또 2학년 정도의 친구들이 저하고 이 사고력 수업을 할 때에는 저는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뭐야? 앞으로 나란히! 라고 하면 친구들이 2글자로 평행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수학가베에서도 6, 7세 친구들이랑 가베를 진행을 할 때도 사각형 이름을 아예 원리적인 걸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처럼, 아빠가 운전하는 차의 도로처럼 또는 기차의 철로처럼 만나지 않는 두 직선,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우리는 평행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두 직선, 두 직선 이런 평행을 그려준 다음 여기를 이렇게 좁혀줘 볼게 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는 선이 생길 수도 있겠다. 여기도 만나는 선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평행한 거는 요거랑 요거 한 쌍, 요거랑 요거 한 쌍.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쌍 더 있다라고 배울 수 있지만 아직 이제 저는 2학년, 1, 2학년 수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네, 이렇게 평행이 한 쌍이 있는 사다리 모양 또는 뒤집어진 배 모양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할 거야 라고 배우게 돼서 저희 친구들은 오히려 6, 7세 친구들이 훨씬 스펀지처럼 이론적인 내용을 되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을 해서 그러는지 훨씬 잘 받아들이고 오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한 다음에는 제가 오르다 연결되어 있는 상급 지능개발 블록 해서 도형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상급 지능개발 블록도 요 사다리꼴과 네, 삼각형을 변별할 줄만 알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 그 안에는 선생님이랑 배웠던 네, 요 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라고 하면 네, 김씨, 정씨, 이씨, 오씨, 박씨, 한씨 중에서 무슨 씨지요? 라고 하면 정씨요! 라고 대답이 들어와요. 네, 발을 정자를 써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각이 3개 있는 도형. 그러면 정삼각형. 네, 정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 있더라? 요런 개념부터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꿀벌의 집이 왜 육각형 모양이지? 사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 네, 점이 5개 있는 오각형 모양일 수도 있지 않나? 네, 동그란 모양이어서 안에서 막 굴러서 놀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질문을 주면 네, 가장 작은 도형이 튼튼한 도형인 정삼각형이 6개가 모여서 가장 튼튼한 구조를 이루어서요 라고 대답들이 나오곤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렇게 거리좌표 맞추기, 네, 오르다 교구를 가지고 계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육각형을 가지고 네, 거리좌표 맞추기의 교구를 조금 간단히 만들어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에는 좀 사선으로 나눠볼까요? 네, 이제 육각형을 그리면 사다리꼴 2개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사다리꼴 다시 2개로 이렇게 2개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빠르게 네,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6, 7세 친구들, 네, 1학년 친구들은 너무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6, 7세 친구들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짠! 제가 간단하게 네, 이렇게 육각형을 가지고 거리좌표 맞추기를 미니 버전으로 만들어 봤어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위에까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속으로 문제를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네,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질문을 해주셔서 그걸 맞추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는 별에서 한 칸이 멀어요. 그러면 별에서 한 칸이 먼 친구는 이렇게 유모차, 사과, 기차 3개로 좁혀지겠죠. 그럼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먹을 수 있나요? 탈 것인가요? 네, 길이가 긴가요? 네, 이런 거를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좀 좁혀볼 수 있고요. 문제가 쉬울 경우에는 질문을 2번 만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라고 기회를 2번만 주셔도 좋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맞춘 다음 또는 질문 없이 몇 칸 멀어요로만 맞춰볼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물건은 곰에서 한 칸 먼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네, 예스 라고 하면 유모차가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사과는 곰에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가는 걸 한 칸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꼭지점에는 닿지 않는다라는 걸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하고 네, 요 변으로만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모양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칩이 이제 둥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가정에서 만드셔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집에서도 학습을 해주고 뭐 한글 공부하고 같이 병행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때는 꼭 꼭지점은 건너지 않고 변을 이용해서만 갈 거예요 라는 조건 하에 네, 이렇게 문제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수를 통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딱 보여준 다음에 육각형으로 놓여져 있는 요 한 줄에 가장 큰 육각형의 한 줄에는 동그란 칩이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요 라고 얘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얼른 얘를 덮어줍니다. 네, 덮어주고 그러면 가장 큰 육각형 안에 끝에 위치한 칩의 개수를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라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30개 뭐 구구단이 외워져 있는 친구들은 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동그라미를 뭐 그려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을 준 다음에는 네, 사실은 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눈치채셨듯이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5개 요 겹쳐져 있는 칩을 네, 계속 이제 연속해서 세게 돼서 오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몇 마디로 끊어서 볼 건지를 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4개씩 보고 4개씩 보고 또 여기서부터 4개씩 묶고 시작하는 애에서부터 또 4개를 묶을 거야. 시작하는 애에서부터 4개를 묶고 시작하는 애에서부터 4개를 묶으면 네, 그러면 4단의 육각형이었으니까 6줄 해서 24개가 나오나요? 네, 맞죠?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식을 세울 때는 만약에 5가지로 세운다면 5단의 곱셈으로 식을 세운다면 하나의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곱셈과 뺄셈 기호를 사용해 보세요 라는 문제를 내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5단으로 하게 되면 6줄이지만 네, 겹쳐져 있는 꼭지점이 6개가 있으므로 6개를 빼줄 거예요. 네, 요거는 혼합계산이 네, 알고 있는 친구들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혼합계산 설명할 때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자석처럼 찰싹 붙어있는 애여서 더하기랑 빼기를 하기 너무 귀찮아서 나온 애들이야. 찰싹 붙어있고 힘이 세! 그래서 힘센 애들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편이어서요. 요렇게 해서 답을 끄집어 내보는 것까지 네, 2학년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거리좌표 맞추기를 알려드렸고요. 방학 중에 뭐 도형 파트도 마찬가지고 수연산부터 해서 블로그에 포스팅도 해드렸지만 2학기 아이들이 진행할 목차를 보시고 아, 도형은 이런 걸 배우겠구나. 그리고 수연산은 뭐 4자릿수 또는 뭐 억조까지 4학년은 진행이 되는구나. 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재미있게 보드게임으로 네, 수학을 좀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